건나라는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래는 걸그룹 헬로비너스 출신이다. 데뷔 때부터 타라시안급의 미쳐버린 비율로 화제가 됐으며 활등신 황금 비율은 그녀의 대표적인 수식어라고 할 수 있다. 키는 172cm, 몸무게는 50kg인데 사실 이런 하드웨어는 연예계에 많이 있는 편이지만 건나라는 심각하게 작은 머리 크기와 106cm라는 엄청난 다리 길이를 가지고 있다. 동양은 물론이고 서양권에서도 보기 드문 팔등신 비율로 실물이 서양 모델 같다고 한다. 애프터스쿨 나나, 나인뮤지스 미나와 함께 걸그룹 비율 깡패 3대장으로 꼽히며 몸매와 비율만 갖춘 게 아닌 외모도 어지간한 배우들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작고 눈이 커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외계인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한다. 건나라는 1991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7살 때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를 갔으며 학창시절을 모두 분당에서 보냈는데 지금의 몸매와는 달리 학창시절에는 통통했다고 한다. 건나라의 어머니께서는 핑크색을 좋아하셔서 핑크색 옷만 사오셨는데 이로 인해 핑크돼지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기도 했다. 이런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 건나라의 아버지께서는 새벽 등산을 권유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 결국에는 몸매를 가꾸었고 분당 이나영으로 불릴 정도로 외모가 완성됐는데 그러다 중3 때 길거리 캐스팅까지 당하며 사이더스의 연기학원에 다니게 된다. 하지만 건나라는 방송연예과 입시를 위해 노래와 춤을 배우기 시작한다. 몸치였지만 배울수록 성취감이 컸고 그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진학하며 1학년 때 판타지오에서 아이돌 제2를 받게 된다. 3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2012년 걸그룹 헬로비너스로 데뷔하게 된다. 헬로비너스는 애프터스쿨의 소속사인 플레디스와 판타지오의 합작 걸그룹이었는데 그래서 멤버도 판타지오와 플레디스 두 곳의 연습생들이 섞여 구성되었다. 총 6인조였고 컨셉은 애프터스쿨과 나인뮤지스와 비슷한데 그만큼 모든 멤버가 거의 다 장신이었으며 얼굴만 봤을 때 멤버 전체가 배우를 해도 될 정도로 탑급의 비주얼을 자랑했다. 그 중에서도 건나라는 비율 때문에 여러 사진이나 직캠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헬로비너스의 간판이 됐는데 그에 반해 헬로비너스 그룹 자체는 크게 뜨지 못했다. 차마실레 같은 띵곡도 있었지만 멤버들의 외모가 워낙 미녀상들이라 타겟층이 남성으로만 기울었고 아이돌은 남성 팬보다는 덕질을 하는 여성 팬이나 청소년 팬층을 확보해야 팬덤이 커지는데 헬로비너스는 걸그룹에 먹히는 사랑스러운 느낌이랑은 거리가 멀었다. 또한 데뷔한 지 2년이 되던 해 플레디스와 합작이 종료되고 플레디스 소속의 멤버 윤조와 유아라가 탈퇴했으며 판타지오 측에서 새로운 멤버로 서영과 여름을 추가 영입해 2기가 구성되었지만 점점 컨셉도 달라지고 팀이 망가지게 되며 결국 2019년 헬로비너스는 해체하게 된다. 건나라는 헬로비너스 데뷔 때부터 SBS 드라마 부탁해요 캡틴에서 스튜어디스 단역을 맡았고 이후 2016년 SBS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에서 서브 주연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헬로비너스는 데뷔 때부터 해체 전까지 모든 멤버가 합숙 생활을 했는데 건나라만 2017년부터 따로 생활해야 했다. 이유는 건나라가 개인 스케줄이 많아지면서 새벽에 숙소를 오고 가는 일이 잦아졌고 다른 멤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때 그녀가 바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인생 드라마로 꼽히는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캐스팅됐기 때문이었다. 극중 이성균의 동생인 송새벽의 상대 역할인 최유라 역할을 맡았는데 연기력은 그저 그랬지만 남성 팬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어차피 최유라 역할도 극중에서 연기를 못하는 배우였기에 오히려 찰떡이라는 평도 많았다. 얼굴에, 키에, 비율에, 몸매에 연기까지 완벽하면 그건 아니라고 본다. 작품 운이 좋은 건지 건나라는 2020년 또 하나의 대작 작품에 캐스팅된다. 바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오수아 역할을 맡아 많은 남자들의 심장을 조져버렸는데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욕을 먹지 않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게 용서되는 외모였고 오히려 아이돌보다 배우가 더 잘 어울린다는 반응도 많았다. 개인적으로 이태원 클라스를 원작 웹툰으로 먼저 봤고 상당히 좋아하던 작품이었다. 특히나 극중 조이서라는 캐릭터를 매우 좋아했는데 김다미는 실망스러운 캐스팅이었다. 마녀를 재밌게 봤고 김다미에게 악감정도 없지만 조이서는 차라리 크리스탈이나 이성경이 제격이라고 본다. 도깨비를 보면서 공유가 왜 김고은을 좋아하는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알지 못했는데 거의 그 급이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머리 스타일까지 곱창났는데 김다미는 미친 연기력으로 이마저도 커버했고 이태원 클라스는 많은 찬사를 받으며 명품 드라마로 대박을 쳤다. 건나라는 유독 섬뜩한 일에 많이 휘말릴 뻔했다. 고딩 시절에 이어폰을 꽂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고 한다. 이상함을 느껴 이어폰 한쪽을 빼고 계속 가는데 발걸음 소리는 점점 크게 났고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바로 뒤에 있었다고 한다. 남자는 건나라를 보고 놀라 황급히 다른 곳으로 갔고 건나라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집으로 갔는데 하지만 여전히 남자는 따라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커터칼 소리를 내며 따라왔다고 한다. 너무 무서워 바로 앞에 있던 슈퍼에 들어가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버지께 연락했고 아버지가 오시면서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소름인 건 나중에 CCTV를 조회했는데 그 남자는 건나라를 따라온 게 맞았고 슈퍼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20살 연습생 생활을 할 때인데 연습이 새벽 2시쯤 끝났다고 한다. 늦은 새벽이기도 했고 부모님께 데리러 와달라고 하기가 죄송했던 건나라.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도통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한 택시가 다가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 택시는 거의 폐차 수준의 차였으며 앞에 빈 차가 표시되는 LED 등도 깨져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권나라 앞에 멈춰선 택시는 목적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타라고 했고 싸늘함을 느낀 권나라는 택시에 타지 않은 채 목적지를 말했는데 택시기사는 10,000원이 훌쩍 넘는 가격인데 5,000원만 받는다며 택시를 타라고 했다. 더욱 수상함을 느끼고 택시를 안 탄다고 했더니 아 타라고 라며 욕을 했다고 하며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다고 둘러대자 미친이라는 욕을 하고 갔다고 한다. 그렇게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보는데 택시띠 번호판이 청테이프로 가려져 있었다고 한다. 권나라는 2019년 이종석과 열애설이 터졌었다. 헬로비너스 멤버로부터 이종석은 권나라를 소개받았고 이후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이 많이 목격됐는데 기사가 터지자 둘은 펄쩍 뛰며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부인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접점들이 있었다. 지금과 달리 이종석의 이상형은 키가 크고 마른 여자라고 했었는데 콕 집어서 이나영이라고 밝혔었다. 실제로 이종석은 김우빈을 통해 이나영의 사인을 받아 인스타에 자랑을 하기도 했으며 분당 이나영이었던 권나라는 제격이었다. 또한 이종석은 기존 YG에서 나오며 에이맨 프로젝트라는 자신의 소속사를 설립했는데 이때 마침 판타지와 계약이 만료된 권나라를 영입했으며 이종석이 살고 있는 한남동 고급 빌라와 5분 거리에 권나라는 아파트를 계약하기도 했다. 특히나 이종석이 운영했던 신사동 카페에서 권나라가 여러 차례 목격되었었다. 모두가 놀랐지만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었고 둘이 같이 다니면 진짜 멋질 것 같았다. 많은 남성 팬들은 나라 잃은 기분을 느꼈지만 이종석이 이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국 둘은 헤어졌고 현재 이종석은 취향이 바뀌어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다. 권나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너무도 작은 얼굴과 길쭉한 기럭지다. 카메라를 통해서도 이 정도인데 실물은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잡힌다. 그만큼 국내에서 나오기 드문 케이스고 연예인이 아니었어도 주목받았을 것 같다. 팬들 사이에서는 날개 묶인 봉황으로 불리며 헬로비너스 생활을 하며 긴 공백기를 가졌던 권나라. 이제는 배우라는 맞는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고점을 찍을지 기대하며 그녀의 활동을 응원한다.